안녕하세요. 뉴스를 풀다의 김현규입니다. 我们中德应该携手深化经济技术合作，为中欧互利合作推动全球发展做出示范和引领，为现在这个充满不确定性、不稳定性的世界。 이렇게 중국이 반발하는 것처럼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오늘은 미국이 과연 중국 디리스킹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We're not looking to decouple from China. We're looking to de-risk and diversify our relationship with China. 디커플링은 커플링,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디, 반대로 푼다는 뜻이 되겠고요. 디리스킹은 리스킹,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디, 반대로 줄여나간다, 위험을 제거해 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완전히 디커플링하는 건 세계에 재앙적이고 불안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는 입장인데요. We do not seek to decouple our economy from China's. A full separation of our economies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countries. It would be destabilizing for the rest of the world. Rather, we know that the health of the Chinese and U.S. economies is closely linked.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디리스킹은 뭘 말하는 걸까요? 호주 시드니 대학의 미국 학센터는 6월 초 미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디리스킹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각화하는 것. 둘째, 반도체나 다른 첨단 기술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분야에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셋째, 이 과정에서 동맹과 협력국을 끌어들여 함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진 못했지만 중국 상품에 매긴 관세는 양국 간 무역 환경을 바꿔놓았고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과의 자유로운 통합 시대는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reducing risk to supply chains that have become clear for a number of reasons, not just national security, although that's one of them. The pandemic was another, the impact on supply chains from the pandemic.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해온 서방 국가들의 공급망이 일시적으로나마 붕괴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민주주의 진영과 비민주주의 진영의 대결 구도가 더 심해지면서 기존 무역 체제를 다시 생각하게 했죠.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부분에서 자국으로 생산 기지를 회귀시키는 리쇼어링과 동맹국 간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선 민감한 정치적 문제와 관련해 외국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이 빈번해졌는데요. 스웨덴 국립중국센터에 따르면 2008년과 2015년 사이에 12건, 2016년과 올해 사이에 78건의 불매 운동이 있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점점 더 국내 브랜드를 선호하고 중국 기업들은 이제 다국적 기업들과 더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있죠. 중국의 규제 당국이 종종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정책을 펼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 반간첩법을 확대하면서 일부 기업에 대한 급습이나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늘어나면서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은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타이완을 둘러싸고 군사적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서방의 많은 기업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언뜻 보면 디커플링은 말할 것도 없고 디리스킹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상품 교역액은 6,9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상승도 반영돼 있긴 하지만요. 미국 무역 대표부에 따르면 상품 교역에서만 봤을 때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미국 전체 상품 수입의 16.5%를 차지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미국 수출은 지난 10월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가 발효되기도 전인 2022년에 들어서 상당히 이미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미국 농산물 수출의 명목 수치가 급등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시장은 여전히 너무 크고 가치가 있어서 여전히 많은 기업이 포기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We still have a $700 billion trading relationship. You can't plausibly suggest that the United States is pushing to end our commercial relationship with the PRC. 중국은 세계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9억 명의 소비자 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인프라 투자와 인적 자본 그리고 공급업체 생태계의 독특한 조합으로 인해 제조 강국이 되었죠. 따라서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디리스킹을 하려면 수익과 효율성의 희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완전한 디커플링은 더더욱이나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리튬 이온 전지 생산 능력의 70%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제에너지기구 IAEA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의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95%에 달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그 외에도 전기차 생산 등에 필요한 리튬과 니켈, 코발트의 정제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그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 또는 공급 업체를 둔 많은 기업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공급망,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조립품이나 중요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더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와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이미 상당수의 기업들이 중국 밖에 제조 기지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대안이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건 쉽지 않은 길인데요. 미국이 중국 디리스킹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동맹국과 우호국들이 공동의 전략을 추구하도록 납득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5월 G7 공동성명이 그 첫 걸음이었죠. 협력국 간 공동 프레임워크를 세우고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대중국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